일단 SDN을 한다고 하는 업체는 정말 많습니다. SDN을 원래 처음부터 SDN만 개발했던 업체들이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잘 알려진 네트워크 업체들이 또 SDN이라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보안 제품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도 SDN이 있어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또 어떤 업체들은 그런 기술들을 일부 사다가 서비스라고 만들어서 서비스를 팔기도 합니다. 버사는 처음부터 SD-WAN만을 시작해서 SD-WAN으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왜 SDN이 필요하고, SDN을 통해서 그러면 고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요구사항들이 뭐냐 추가적으로, 그리고 스탠다드에서 얘기하는 SD-WAN. SDN은 처음에 스탠다드가 사실 정확히 없었어요. 그냥 일부 포럼에서 SDN 1.0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 어떤 표준화된 부분하고 버사가 하고 있는 부분들, 현재 포함한 부분들, 이런 영역을 설명드릴 거고, 버사의 키가 되는 주요 기능하고 버사를 도입했을 때 완벽하게 완성되는 전체적인 그 픽처를 마지막에 보여드릴 겁니다. 제 세션 이후에 버사의 그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또 데모 시연도 있고요. 또 저희 제품 위에 올라가는 버추얼 머신의 서비스 중에 한 제품이 또 소개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세션 이후에 이제 뭐 브레이킹 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밖에 보시면 데모 부스도 있으니까 잠시 장비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그 SDN이 필요한 이유가 크게 보면 보통 5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6가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필요성인데요. 특히나 요즘 IoT 같은 새로운 프로토콜이 등장하고 더욱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고, 또 어떤 것들은 터널 기반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트래픽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어떤 SaaS나 기존의 기업 어플리케이션 내용들조차도 많이 무거워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10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노트북을 썼다면 노트북에서 보여주는 세션은 기껏 해봤자 30개밖에 안 돼요. 켜놔봤자. 지금은 PC를 켜는 순간, 스마트폰을 AP에 붙이는 순간 세션량을 잘 보면 수백 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앱을 깔고 있냐에 따라. 그만큼 트래픽이나 대역폭 증가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 환경을 보면 물론 본점이나 지점이나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없었던 보안 장비도 등장하고 자꾸 뭘 하라고 하고 장비도 바꿔야 되고 모든 기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꾸 장비를 증설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많은 증가된 장비들은 보안의 위험성을 부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트워크 복잡성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일을 하셨겠지만 그 오랫동안 일을 해도 가진 거로 계속 유지하기 힘들 만큼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IoT 같은 그 프로토콜들, 이런 건 새로운 프로토콜인데 사실 IP나 우리가 많은 이제 이더넷 기반의 패킷망에서 동작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익숙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성. 그리고 결국은 이런 복잡성이 원래 원하는 대로 트래픽을 보고 분석을 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진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의 5가지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장비를 사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든 아니면 다 개비를 하든 이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으로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제한된 범위의 예산을 IT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IT를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면 IT 예산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SDN을 하면 바라보는 기능들이 아주 초창기엔 별게 없었어요. SDN 1.0 시절에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현재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고 표준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GTP라 해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장비를 받으면 지점에서 전원 케이블 꽂고 웬이라고 하는 인터넷 라인 꽂고 랜 케이블 꽂으면 몇 분 후에 자동으로 컴퓨레이션 받아가지고 스스로 동작하는 겁니다.
물론 설치 시간은 엔지니어링 리소스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전문가도 필요 없고 그냥 현장에 사람이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래픽 제어입니다. 기존에는 라우터를 가지고 어떻게 IP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목적지 IP도 보고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IP든 포트든 IP는 막 바뀌어요. 왜냐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대형 서비스들 하다못해 오피스 365 같은 MS 서비스도 어디서 내가 접속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저는 신념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인터넷 나가면 가까울 때 접근할 것이다. 근데 문제점은 네트워크 단에서 이런 동일한 트래픽처럼 보이는 트래픽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이제 제어를 원해요. 그래서 SDN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트래픽을 마음대로 라우팅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제어도 하고 어떤 듀플리케이션으로 중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SLA라고 하는 어떤 특정 경로의 성능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자동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꿈꾸고 생각했던 자동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앙으로 관리되는 것이 또 SD-WAN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하는 기술들의 전체적인 맥락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용선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여러 회선들,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은 뭐 언스테이블하다, 불안정하다, 또 보안도 취약하다 그래서 안 쓰셨을 거예요. 특히 관리가 어려웠어요. 근데 SDN을 쓰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런 라인들조차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통합,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2016년, 17년 초창기에 얘기했던 버전입니다. 지금 버전이 이제 올라가면서 요구되는 것들이 결국 이제 기능 통합을 더 하고 싶다. 브랜치에 왜 그것만 있냐.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좀 더 서비스를 다각화하자. 그리고 특히나 요즘 5G를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유선이 없어질지도 모르죠. 그런 환경에서 나트 트랜스퍼설과 같은 서로 나트된 환경에서 자동으로 터널링을 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관리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멀티 테넌트를 통해 내가 하나의 기업인데 부서별로 어떤 서비스를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하나의 그룹사 내에 여러 회사가 있는데 독립을 시킨다거나 이럴 때는 테넌트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SD-WAN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처럼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소프트 디파인이라고 하는 영역에 SD-WAN, 그 다음에 SD-WAN, SD-DC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로 묶어보면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터가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동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구축 환경, 특히 SDN 2.0에서는 내가 고정적인 그 제조사가 정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내가 가진 하드웨어 또는 브랜치에 있는 엣지 컴퓨팅을 위한 가상화 환경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디든지 설치되어야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가 이제 더 이상 브랜치에서 지점을 통해서 인터넷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스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점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서비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점에서 아마 인터넷을 스플리팅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직접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스플리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우에 더 강력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내보낼 트래픽과 안 내보낼 트래픽. 내보낼 트래픽은 뭐 세일즈포스와 같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MD 파일 같은 피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트래픽 제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 기존에 알고 계신 망들을 조금씩 SDN으로 해봤자 전체 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확장성이 담보돼야 되고 그 확장성 안에는 아무리 다 바뀌어도 SDN을 바꿀 수 없는 영역도 있으면 그런 연동하는 게이트웨이 기능들, 이런 다양한 확장성. 결국 이러한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화 내용을 보면 SDN 엣지라고 하는 장비에 설치된 형태, 그리고 장비가 아닌 유저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 인텔 기반 가상 환경에 탑재한 SD-WAN, 그 다음에 중간에 최종적으로 레거시망이 남아있는데 SD-WAN하고 분리할 수는 없으니까 연동해야 되는 어떤 연동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컨트롤러, 오케스트레이터는 당연히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 관리자들이 멀티 테넌트로 구별이 된다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포탈, 이게 이제 표준화된 2.0의 그림이고요. 버사도 매칭을 해보면 버사도 똑같이 SDN 장비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버사는 그 가상 머신 형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위에 보이는 어넥스타 디렉터가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하고요. 컨트롤러는 똑같이 컨트롤러. 그리고 레거시랑 연동되는 게이트웨이. 저희도 이런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버사의 그 페이브릭인데요. 버사는 SDN 장비를 부를 때 플렉스 VNF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서 VNF는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플렉스는 플렉셔블. 그래서 VNF라고 하면 보통 가상화 구간에 올라가는 뭐 라우터든 방화벽이든 이런 것들을 보통 VNF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펑션인데요. 그래서 버사는 어디나 탑재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플렉스 VNF로 명칭을 쓰고요. 그 위에 다양한 라우팅이나 SD-WAN, 뭐 보안 피처 등등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보면 라우팅, SD-WAN, 시큐리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내장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제3의 업체의 버추얼 머신을 올려서 예를 들면 포티넷을 난 쓰고 싶다 지점에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문을 하시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설치 일정 잡으면 2달이 걸릴 겁니다. 근데 고객이 지금 필요하다 이거죠 당장.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나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SDN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MEF나 IEEE 같은 그런 표준화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제어 데이터는 모든 정보가 중앙화되어 있고 제어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장비들이 관리되기 때문에 제어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사는 기본적으로 레거시하고 하는 전통적인 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망 기술 안에는 뭐 MPLS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알려진 인터넷 또는 전용선 또는 뭐 5G나 4G와 같은 브로드밴드 데이터 서비스 모바일 그리고 메트로이드넷과 같은 기존의 이더넷 베이스 서비스 이런 전송망 기존 전달망 구조에서 위에다가 SDN이라고 하는 오버레이 상위 계층 네트워크를 또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장비들이 SD-WA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와 시큐어하게 오버레이 상에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치와 브랜치 간의 통신 역시 시큐어하게 오버레이 상에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버사는 기본적으로 확장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하부 구조는 언더레이에 대한 IP 영역 그리고 그 밑단에 그 보통 알고 계신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터 할 때 많이 쓰는 VXLAN 기술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MPLC 기반의 MPBGP와 같은 메시징을 통해서 메시징을 전달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MPLC의 세계는 L3 VPN과 같은 서비스를 모든 지점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적으로 IPsek과 같은 ESP 터널링을 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터널링을 안 하고 암호화를 하지 않고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버사가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벤더나 다른 제품처럼 컨트롤 메시지가 직접 중앙에 있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표준화된 환경이 아닌 직접 언더레이의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뭔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향후에 바라보는 그림에서는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기능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동작은 오버레이 상에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구조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프로토콜이나 아키텍처는 상당히 확장성을 담보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이고요. 오늘 한 가지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 그래서 뭐 인터넷 가지고 VPN으로 한국 연결하면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 IPsec 프로토콜 ESP 헤더를 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버레이 구조상에서 ESP 패키지 숨겨져 있어서 중국의 VPN을 뚫어도 중국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SDN에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버사가 정하는 스택인데요. 버사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SDN만 가지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자동 설치에 관한 GTP,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라우팅, 그 다음에 암호화 및 기본 레이어 4 기반의 스테이트블 파이어월, 그 다음에 시큐어 터널을 통한 통제 및 데이터 전달, 그 다음에 패스를 제어하는데 SLA 기반 똑같이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고요.
특히 CG 네트워크 같은 부분은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브랜치에서 이제 더 이상 많은 트래픽들이 인터넷을 내보낸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나트 성능이 필요할 겁니다. 가령 지점에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100명이 가령 핸드폰, 노트북, 또 다른 뭔지 모르지만 디바이스 보통 3개에서 4개를 보통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소모하는 TCP 포트 수가 미니멈 400개에서 500개가 될 수 있어요. 단말은 100개만 잡으면. 그러면 한 개의 IP로 일반적인 나트만 가지고 한다면 기껏 해봤자 50개 정도 나트밖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션 타임이 길다면. 근데 버사가 제공하는 CG나트는 아마 사업자들이 많이 구축하는 나트인데요. IP를 재사용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 개 IP에 몇천 개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향후에 사스는 뭐든 클라우드화가 급진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드밴스드 SD-WAN 영역으로 가게 되면 어플이 컨디셔닝이 부르는데 특히 데이터 보기법을 탑재하고 있고요. 특히 음성이나 비디오 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로스가 발생하면 좀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분들이 오늘 중역들이 화상회의를 하는데 끊어지면 안 돼. 다 대기해. 대기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죠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럴 때 그런 보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개념으로. 그리고 트래픽 최적화는 DCA나 DI는 특히 사스를 많이 쓰게 되고 내가 지점에 여러 개의 회선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최적의 경로로 보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아마 이게 버사가 유일한 기술이고요. 그 넥스트 릴리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AN 옵티마이제이션은 잘 알다시피 가속기와 비슷한 기능. 저희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도 다음 릴리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ecure SD-WAN을 하게 되면 NG5나 NG-IPC UTM을 쓰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NSS 레코멘드를 받았다는 것은 NSS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스탠다드 프로파일을 다 만족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구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상으로 좀 덜 구현돼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실제 동작상으로는 일반적인 선에서 NG5나 IPS는 쓸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SDN 같은 경우도 다른 업체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NSS 랩에서 레코멘드 받은 멤버가 몇 개 안 돼요. 들어가 보시면. 근데 버사는 SDN 구조, NG5, NG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장비에 VM을 올려서 서비스하는 이런 어떤 하이퍼바이즈를 내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고객이 원하면 사람 안 보내고 원격에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안 보내도 되고 고객은 바로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좋고 매출은 바로 올라가고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P 버전 시트를 풀리 지원합니다. 버사는 다양한 구축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상화, 그레이박스, 그 다음 화이트박스, 버사 전용 장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버사뿐만 아니라 이제 SDN을 바라볼 때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은 버사가 뭘 할 수 있냐 간단한 샘플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가령 이제 업무용 트래픽을 보장하고 싶어요. 근데 로스가 몇 프로 나면 다른 경로로 돌리고 싶습니다. 유저가 개입하지 않고. 지금 이제 ERP라고 하는 제가 아이콘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MPLS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용합니다. 이럴 때 또한 프라이어티를 적용해서 인터넷을 탔을 때 다른 트래픽보다 먼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무를 쓰다가 회선이 죽었어요. 로스가 올라왔어요. 죽은 게 아니라. 그럼 LTE로 이제 특정 업무만 보내는 업무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서킷이 로스가 다 발생해서 업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를 LTE로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이스와 비디오를 보호하는 건데요. 보이스는 로스나 딜레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 하는 그 받는 놈이 에러를 복구하는 기법을 통해서 음성이 끊기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보이스나 비디오에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SaaS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데요. SaaS로 가는 경로가 가령 그림처럼 두 개가 있어요. 본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어느 쪽이 최적 경로인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건 버사가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쪽으로 스코어링을 하고 SLA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제일 좋은 점수 있는 패스로 보냅니다. 또한 점수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환경에 따라 또 나빠지면 또 다른 최적의 패스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래픽 컨디셔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비디오나 보이스와 같은 트래픽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FEC는 버사의 경우는 SLA하고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컨디셔널하게 FEC라는 자동 에러 복구 기술을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FEC는 그 패킷당 특정한 패킷에 이제 페리티를 붙여서 페리티를 보고 패킷 하나 빠졌다. 그럼 이 페리티를 보고 캘큘레이션에서 원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페리티도 한 패스로 보내는데 혹시라도 이것 빠지면 복구가 안 되니까 다른 패스로 보내는 이런 중복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로닝인데요. 두 개의 패스가 있으면 나는 가령 화상회의인데 로스고 뭐 복구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서비스는 돼야 돼. 그러면 가용한 패스, 인터넷하고 MPLS를 둘 다 보는다, 패킷은. 근데 지금 보시면 MPLS는 딜레이가 별로 없을 거고요. 인터넷은 딜레이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패킷을 보내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패킷이 빠지게 되면 인터넷이든 MPLS 빠지게 되면 여기서 복구를 하게 되는데요. 받은 놈 중에 셀렉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받을 때 딜레이 타임이 틀리기 때문에 딜레이가 틀려서 순서가 틀어지면 자동적으로 리오더링 기능을 처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리핑은 동일 플로우에 대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모든 장비는 플로우당 하나의 패스를 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 좋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특정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 또는 중요한 어떤 데이터 백업 이런 경우는 가용한 대역법을 다 써서라도 빨리 보내고자 합니다. 그럴 때 단일 플로우지만 멀티 패스를 태워서 목적을 빨리 달성하는 이런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버사가 특히 중요한 부분은 버사는 표준화된 SLA 측정 기술을 탑재하고 있고 유저가 사용하는 트래픽조차도 모니터링해서 10개를 보냈는데 만약에 9개를 받았다면 그것도 스코어 SLA 미터링이 포함해서 로스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미세한 로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aS 같은 경우는 SaaS에서 실제로 핑 같은 응답 시간이 아니라 SaaS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답하는 시간 실제로 처리돼서 그 응답 시간을 스코어링합니다. 물론 다른 딜레이나 로스도 같이 포함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A라고 하는 정확한 매트릭이 있어야만 SDN을 동작합니다. SDN은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라우팅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 라인이 죽거나 서킷이 죽어서 사용자가 컴플레인 해가지고 오늘 저도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바꿔줘. 이게 아니고 회선이 죽기 전에 나빠질락 할 때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절차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제가 아이콘을 좀 움직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브라고 하는 SDN 장비가 측정하는 측정 패킷 그리고 유저가 사용하는 지나가는 패킷을 보고 측정하는 유저 트래픽에 대한 측정 SaaS 기반의 서비스를 측정하는 기술 그리고 가끔 이제 멀티 테넌트와 세그먼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드리면 세그먼트는 하나의 제어부와 데이터 플레이를 통해서 멀티 서비스, 여러 개의 그 부서나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VLAN처럼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 테넌트는 이런 제어부하고 데이터 경로가 이원화되는 겁니다. 아예 분리. 그리고 버사는 이를 통해 개별 테넌트라고 하는 그룹화된 단위를 관리하는 관리 기능을 같이 이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버사가 다른 제품과 틀린 NG 파이어월 UTM 또는 PDOC의 또 다른 타사의 제품을 저희 내부에 가상화처럼 올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SDN하고 우린 그냥 버사 NG 파일만 쓸 거야. 그럼 내부적으로 SDN 거쳐서 NG 파일 거쳐서 서비스가 됩니다. 지나가는 트래픽을 보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웹 트래픽인데 SDN을 거친 다음 그 다음에 나는 체크포인트 NG 파일을 거친 다음 가속기를 통해서 보낼 거야. 그럼 내부적으로 트래픽이 들어와서 체크포인트를 타고 리버베드를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냥 체크포인트만 쓸래. 그러면 세 번째의 경우는 SDN을 타고 왔다가 서드파티 VM 체크포인트 타고 밖으로 빠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서브 체인의 개념이고요. 그 버사는 이제 여러 가지 토포로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허브 앤 스포크. 허브라고 하는 중앙화 센터를 두고 브랜치를 붙이는 거죠. 1대1로. 허브 앤 스포크에 파셜 메시. 부분적으로 이제 직접 경로를 만들어서 지점 간에 통신하는 경우.
풀메시. 모든 경로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가망을 보유했거나 사업자가 나는 SDN 서비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 있는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령 인터넷 통해서 파이프를 SDN을 뚫었다. 가령 잘 통신이 될까요? 인터넷이 아무리 유연하고 좋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아주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가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가망이나 어떤 자기가 보유한 MPLS든 기타 망을 통해서 첫 번째 SDN 서킷은 여기까지 열고 여기서 SDN 서킷은 이렇게 열고 엔드에서 또다시 엔드로 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SDN 서비스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망에서는. 특히 이러한 구조는 이미 예를 들면 차이나텔레콤 같은 경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버사걸 이용해서.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팝에서 거기까지만 SDN을 뚫고 실제 네이버 SDN 서킷은 자가망, 자기가 가진 MPLS 망을 타고 중국 내 브랜치에 SDN을 또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SDN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또한 종단점 구간은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보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어 테크놀로지인 VXLAN이라든지 MPLS 기반 L3 VPN 기능이라든지 또는 MPBGP와 같은 확장성 있는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버사가 가진 이제 확장성 측면으로 보면 버사는 이제 어널틱스, 디렉터, 컨트롤러, SDN 디바이스 형태로 구축이 되는데요. 디렉터당 컨트롤러가 42개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디렉터당 1000개의 브랜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디렉터만 가지고 오케스트레이터를 가지고 4만 개까지, 물론 4만 개까지도 붙인 적은 없는데요. 이런 확장성을 제공하고요. 브랜치 측면에서는 단순한 SDN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NG 파이어, UTM, 그 다음에 기타 버추얼 머신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하게는 여러분들이 회선을 본점에서 센터까지, 지점까지 라인을 구성했는데 도대체 인터넷으로 VPN 뚫었는데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패킷 제너레이터는 속도 측정해서 속도 측정을 해보겠죠. 이 구간의 서킷의 밴드위스가 얼마냐. 근데 버사는 굳이 그런 과정 필요 없습니다. 회선 성능을 이제 미터링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어서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에서 클릭하고 정보를 주시면 실제 구간에 SDN을 뚫었을 때, VPN을 뚫었을 때 얼마의 성능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트래픽 설계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른 장애 분석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트래픽 조건을 줘서 APM과 같은 RTT나 SRR 같은 그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값들이에요. 이 값의 정보를 보고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원격지에 내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로우 패킷이 필요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로우 패킷을 보면 응답이든 뭐 누가 잘못했든 분석이 용이하거든요. 특히 이제 유저가 컴플레인하는 경우, 엔드 유저가 뭐가 안 돼요. 근데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딴 거 다 되는 거면 안 된다고 하면 참 애매합니다. 그때 그런 어떤 패킷 캡처를 하게 되면 지점에 사람이 없이도 좀 더 능동적으로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당신의 잘못이요. 설명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DNAT 부분, 아까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버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버사를 도입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버사 헤드엔드는 저희가 뒤 세션에 설명하겠지만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컴포넌트를 하나씩이든 구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드웨어 기반의 SDN, 저희 전용 장비든 버사에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장비든 아니면 저희가 서티파이된 화이트박스를 제공하는데요. 그 제품을 쓰든 아니면 가상화를 하든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구축화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SDN을 쓰는데 우리는 버추얼 머신으로 팔로알토 파이어를 쓰고 싶어. 내부에. 고객이 이걸 원합니다. 난 팔로알토밖에 몰라. 다른 거 이상 안 해. 그럼 팔로알토를 얹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브랜치 장비에 가상화에 팔로알토 올라가고 더 이상 누군가 가서 케이블링을 하고 장애했을 때 뭐 케이블을 뽑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령 VM이 장애가 나면 그냥 바이패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리모트 환경에서 좀 더 어떤 장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기반의 SDN이나 엔지파 버사가 보유한 것만 쓰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브랜치에 엣지 컴퓨팅을 위한 그레이 박스가 있어. 그럼 그런 경우에 그 위에다가 저희 SDN을 올려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희 SDN
이미지를 올려서 막바로 이제 클라우드까지 그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연동을 한다거나 또는 특정 목적으로 SDN을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 시큐어하게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클라우드에 VM을 쓰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가상화가 된 경우, 안 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 다 가상화의 경우에 올릴 수도 있고, 가상화 아닌 경우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사스 서비스를 쓰는데 나는 시큐리티가 필요해. 기존에 이제 아마 G스케일러와 같은 서비스를 잘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에다가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라고 뭐 방화벽, IPS, DLP 올려놓고 어떤 기업이 입턴했을 때 고리 딱 터널 프로 붙은 다음에 거기부터 이제 데이터 보호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버사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버사는 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하드웨어든 어떤 브랜드 타입이건 어떤 네트워크건 어떤 규모의 확장성이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메더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Q&A 부분은 저희 세션이 다 끝나고 저희 그 마지막 시간에 그 회원권 추첨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같이 Q&A를 가질 예정입니다. 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